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를 아주 정말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상 저희가 또 현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안방이라는 점에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참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경주 에이펙을 보면서 수도가 아니어도 이게 정상급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각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 총리 처음 만나서 이제 셔틀 외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음번에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전임 이시바 총리와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주의 있게 본 거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사회 문제, 고령화 문제, 그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회 문제 관련돼서 협력을 해나가겠다. 나가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현을 방문해서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공통점 그걸 통해서 양국이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셔틀 외교 차원에서 안동을 또 방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에 대한 동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상회의를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 고향인 나라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가 지금처럼 계속되다 보면 안동에서 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셔틀 외교의 모양새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셔틀 외교는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2004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양국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자주 왕래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기조가 그러니까 흐름이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23년도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는데 복원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복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양국 간에 굉장히 활발한 왕래가 있었고 이번 이번 회동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6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선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던 이런 기조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만남들이 자주 되다 보면 양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 그리고 유대감도 형성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안정적인 한일 관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경주에서의 만남은 뭐 상견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중일 갈등 격화 속에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 그리고 무엇보다 방중 불과 한 일주일 남짓 만에 이루어진 방일이잖아요. 이런 시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묘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기싸움이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먼저 또 초청해서 이제 맞이하는 것이 일본과의 기싸움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선순위를 점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특히 믿었던 미국이 자신의 뒷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고립되는 현상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일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일본 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은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 측의 바람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중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개입을 한다 이런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양국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잖아요. 한일 정상이기 때문에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물론 관심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양 정상회담에서 그냥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될 뿐이지 주요 의제가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런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지금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악수를 하고 이제 자리에 착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 양국 국기에 목례를 하고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인지 파란 색깔의 오늘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나라연 정상회담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では、 지금 本年の 현장의 シャ 목소리를 ト 좀 ル外 들어보도록 交の最初 하겠습니다. の機会に、大統領および韓国代表団の、皆様を私のふるさとここ奈良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て、皆様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올해 셔틀 외교의 첫 기회에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先ほど大統領との間で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共通認識のもと、しっかりと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日韓関係を前に進めながら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大統領からはこれからの60年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が、双方が国交正常化60周年だった昨年、日韓関係の強靭さを示し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本日の議論を楽しみにいたします。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미를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統領どうぞ。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尊敬する高市総理のふるさとであるこの奈良で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이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奈良県、こういう奈良という地域というのは古代韓半島と日本との交流の中心地だったと思います。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各国と日本の交流というのがいつにも増して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このタイミングの中で、ここ奈良で総理と私が会談を開くことになるのは大変格別な意味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我々の間には一時期痛ましい過去の経験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にもかかわらず韓国と日本の国交正常化も60年が過ぎ、還暦がもう過ぎました。これからは新しい60年を開いていくために、総理おっしゃいました通り、本日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にもやはり格別な意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戦後韓国と日本は著しい発展成長を遂げ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成長発展を行う中で韓国は日本に対して、日本は韓国に対して大きな力になったという事実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もこのような複雑化している状況、そして目まぐるしく変わっているこの国際秩序の中で、より良い状況に向かって進展を行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両国が協力をすることはいつもよりも重要であり、また何よりも重要であります。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状況が複雑なことによって難しいことややや不都合な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一方でまた楽に何か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り、いいことも混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私たち両国はこれからはいいことを発掘してそれを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また一方で難しかったり不都合なこと、こういうマイナスなことはうまく管理をして、そういうところを最小限にとどめ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未来に向かって手をしっかり携えて前に進むことができれば、その明るい未来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総理と私がしっかり手を携えて、そして日本の国民の皆様と韓国の国民の皆様がしっかり力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れば、大韓民国と日本は新たな未来に向けて共に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我々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改めて韓国の国民を代表いたしまして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앞서 첫 일정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서 이제 양국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양국 정상이 서로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그런 순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인사말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환영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 대통령과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한일 관계의 강인함을 말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번 방위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뵙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한때 아픈 과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60년이 시작돼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을 염두에 둔 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한일 정상의 인사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한일 정상이 정말 미리 고심해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나요? 예,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두 분 정상이 말씀을 하실 때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교류도 중요하고 미래로 협력을 해나가자. 이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잘 어떻게 보면 입을 맞춘 것 같이 이렇게 쭉 잘 얘기를 해주는데 예. 이게 좀 보면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일 관계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 전략적 중요성 이와 더불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이 좀 공조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이 협력을 해야 된다. 즉 일본이 어려우니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거를 이제 내포한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양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애둘러 이제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것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보다 더 증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좀 민감한 중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대신에 일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주요 국가인 한일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우리 입장을 지키는 그래서 상당히 좀 미세하지만 잘 준비된 이러한 모두 발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국 수장의 지금 발언을 좀 들어보면서 이 중일 갈등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몸값이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양국을 다 방문을 하다 보니 이 시기상의 방문,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한 방문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중국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일본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일본 쪽에 좀 서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두 달 만에 또 만나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좋다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이 일본을 몰아붙이고 뭔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일본과 한국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증진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말에서부터 뭔가 미묘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핵심 의제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석하신 우리 측 인사들을 보시면 예.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2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 부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유대 신뢰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산업 구조라든지 공통의 어떤 협력 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뭐 이런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협력도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북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투트랙 접근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실질적 부분, 경제나 통상,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 민감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역사 문제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중견국들이 어떤 다자무역이라든지 지역 경제 협력이 있어서 뭔가 연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환대편의 경제, 동반자 CPTPP 같은 이런 부분에 한국이 가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주 양국 간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될 거고요. 중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부수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이제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그게 정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 좀 해주셨지만 사실 뭐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그 탄광 얘기했잖아요. 조세희 탄광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과거사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기보다 좀 경색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셔틀외교 자체가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오늘 벌써 6번째 회동인데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기에 무르익었다. 그리고 특히나 양국 간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네. 조세희 탄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탄광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시 조선인도 있었지만 또 일본인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사 문제라고는 하지만 양국에서 모두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양국 간에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장애 요소가 좀 적다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세희 탄광 논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진전되고 또 양국 간에 보다 어려운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을 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이후 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혹시 좀 담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요 의제에 대한 예. 양국 정상 간의 협의 결과를 이제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의 협력에 있어서 양국이 보다 더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해주신 조세희 탄광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으로 어떻게 양국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인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낮은 수준의 민감도가 있는 그런 역사 문제를 함께 다룸을 해가지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좋은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좋은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관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협력이라든지 이제 낮은 수준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의 인도적 부분의 지원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덜 민감한 한반도 문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납북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을 거두고 싶고 특히 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을 받아야지 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또 지지가 강화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물론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이 있다면 예. 중일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어떤 협력하기로 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이상에서의 어떤 정상 간의 언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확대 회담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